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출근길 하늘 흐리고 보슬보슬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 있는데요. 밤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60mm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요. 갑작스런 우박에 대비를 해주셔야겠는데요. 아침 공기는 제법 선선합니다. 15도에서 19도 사이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7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 높지 않겠지만 덥고 습한 날씨에 불쾌지수가 오를 수 있겠고요. 당분간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의료와 돌봄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돌봄 통합지원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시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이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관련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7월 2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지정면 간현리 내수면 생태체험장 인근 섬강을 유어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내수면 어종 인공산란지역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해당 구간은 1.68km, 11만 제곱미터가량인데요. 유어행위 제한구역에서는 낚시와 투망 등으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어제부터 석 달 동안 무더위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나섰습니다. 대상자는 고령층과 홀몸 노인, 장애인 등입니다. 이에 따라 권역별 간호사와 보건진료소 전문 인력이 대상자 가정과 경로당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혈압과 혈당 등 만성질환 상태 확인과 온열질환 예방 물품 전달 등이 이뤄집니다. 영월군이 이달 말까지 의료 요양 통합돌봄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읍면별 대상자를 확인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안내합니다. 현재 영월군에 등록된 의료 요양 통합돌봄 대상은 28명입니다. 통합돌봄은 만성질환과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에게 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중소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 환경법령 요약 위반 사례집을 배포합니다. 제작 부수는 3,000부로 주요 사업장과 자치단체 환경부서에 비치됩니다. 사례집에는 대기와 수질, 폐기물 분야별로 법령 요약과 주요 위반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원주환경청은 오수와 매연 등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을 막기 위한 사업장 기술 지원도 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료와 돌봄을 하나로 연결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는데요. 이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병선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병선입니다. 네,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이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돌봄통합지원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거나 병이 나고 장애가 생겨서 혼자 일상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분들도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나 살고 있던 동네에서
계속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의료는 병원에서, 요양은 요양기관, 돌봄은 또 다른 기관 이렇게 다 따로 흩어져 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한 사람의 삶에서 이런 서비스들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걸 지역사회 차원에서 하나로 묶어서 제공하자는 것이 핵심 취지이고요. 그동안 가족이 이제 홀로 그 돌봄을 부담을 해왔었는데 이걸 사회와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나누자는 의미도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원법이 아닌가 싶은데 이 돌봄 네. 통합 지원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났죠. 자, 네, 지금 현재 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실까요? 네, 그 제도의 일단 기본적인 골격은 빠르게 갖춰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보건복지부가 이제 법 시행을 앞두고 국장급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었고요. 예산 또한 71억 원에서 이제 941억 원 정도로 올해 1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에 이제 이 관련된 전담 인력 또한 수천 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실제로 지역 주민들께서 아직 뭔가 달라졌나?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적으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아직 3개월 된 거니까요. 하지만 네, 기본적인 틀도 갖춰져 있고 예산도 대폭으로 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통합돌봄 정책은 지자체가 운영 주체인 만큼 각 지방정부의 또 대응에 따라서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죠. 원주를 기준으로 정책이 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원주는 사실 이제 이 통합돌봄 지원법이 좀 출발이 좀 빨랐던 지역인데요. 네. 작년에 이제 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역의료 돌봄 기관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방문하거나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일을 작년에 먼저 수행을 해봤습니다. 예. 이런 어떤 사업이 성과들이 인정이 돼서 올 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원주에 방문을 해서 찾아와서 이제 그 사업의 내용들을 들을 만큼 좀 인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통합돌봄 업무의 경로복지과의 한 팀 단위에서 맡고 있거든요. 예. 이제 작년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팀으로 수행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고 이제 노인에서부터 장애인까지 다양한 대상이 늘어난 만큼 이 하나의 단순한 팀으로 좀 수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좀 관련 정책들을 시행한 거는 반가운 일이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한계점도 아직은 있어 보이는데 이 통합 돌봄이라는 게 말 그대로 노쇠와 질병, 장애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인 거죠. 네네.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주무부서의 업무 영역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법시행된 이후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뿐만 아니라 이제 중증 장애인, 취약계층까지 대상이 좀 넓어졌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그 팀이 장애인을 이제 그 장애인에 대상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게 또 행정상의 여러 가지 칸막이 문제들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는 사실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건강은 보건소에서 하고 뭐 주택과 관련돼 있는 건 주택부서 이렇게 다 따로 부서들이 전담이 되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이제 막 태어난 어르신이 집에 이제 들어왔다고 해도 방문 진료는 또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되고 장기 요양도 그러니까 별도로 다 다른 부서에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한 어르신의 어떤 전체 삶에 대해서 좀 설계해주고 서비스를 연결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담 부서가 사실 없다는 것이 조금 한계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도 그리고 관련 지원을 받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해법은 좀 분명하게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원주지에는 시민복지국이 있습니다. 그 안에 통합돌봄을 전담하는 통합돌봄과를 새로 이제 따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통합돌봄을 전담하는 과에서는
부서와 부서, 그 공공과 민간을 잇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조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본사업을 준비하는 핵심의 어떤 그 중요한 꼭지가 지자체 전담 조직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민관 협력 체계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돌봄의 표준 모델 자체가 이제 그 읍면동의 상담 창구와 시청, 본청의 전담 조직, 그리고 지역과 민간 협의 이 세 축으로 돌아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원주시에서도 빠르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해결책의 방향이 그래도 명확해서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자, 원주 네네. 이외에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돌봄 통합 지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군 단위로 가면 고령화율이 굉장히 높고 의료 취약시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이나 돌봄기관 인력들이 도시보다 훨씬 부족한 상황이고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라 사실 그 지역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지금 뚜렷하게 뭔가 이렇게 대책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지만 예. 이제 앞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이 통합돌봄 전담과가 만들어지면 과에서 이 그 농어촌 지역의 특성들을 반영한 뭐 이동 상담, 방문형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좀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운영은 지자체가 하지만 그 토대를 받쳐주는 건 이제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재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지자체마다 재정 형편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잘 사는 지역 혹은 그렇지 못한 지역의 돌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좀 균형을 잡아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력과 시스템을 좀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담 인력의 인건비들을 좀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주고 그리고 대상자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어떤 그 통합되어 있는 정보 시스템 그리고 현장의 공무원들이 좀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준 모델이나 교육 이런 것들을 좀 중앙 차원에서 좀 충분히 제공이 되어야지 이제 지자체별로 좀 잘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이게 참 실제 현장에서 결국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체감도도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뭐 현재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도 크게 높지는 않은 상황일 거고요. 관련 피드백이 적게 있겠지만 그래도 들어보신 게 있다면 그 부분 포함해서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민들이 이제 모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이용률을 높이는 데는 크게 좀 두 가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요. 첫 예. 번째는 잘 모르시거든요. 지역 주민들께서 이런 네.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특히나 우리 이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취약 계층이신 분들은 이 홍보를 한다고 해도 홍보를 접할 수단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발굴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두 번째는 좀 복잡하지 않게 설계가 되어서 뭐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그냥 난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 통합 돌봄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심층 면담을 통해서 이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전문가적 입장에서 파악을 해서 좀 복합적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원스톱 창구들이 조금 자리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런 원스톱 창구들은 아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마 최전선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두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좋은 지원책을 만들었으면 그만큼 많이 널리 알려야 할 거고요. 이 좋은 지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오늘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제도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통합돌봄은 사실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특정한 누군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돌봄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고 또 누군가를 돌보는 자리에도 서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 모두의 노후, 우리 모두의 안전망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행정 파트에서는 좀 이미 시행이 되었고 제도가 시민들의 삶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담 조직을 빨리 꾸려서 적극적으로 좀 수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주민들과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계시는 주민이 이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좀 안내를 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관심들을 통해서 이 강원도, 특히 원주가 조금 더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날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 덕분에 더 많은 분들에게 돌봄 통합 지원법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병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면 아이들과 어디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책도 읽고 놀이도 하고 새로운 경험까지 할 수 있는 특별한 방학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원주시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이 유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데요. 관련 소식 김소혜 리포터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이 어떤 취지로 준비된 건지 소개해 주세요. 네,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방학은 평소 학교에선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활동들을 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책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놀이와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면 조용히 책만 읽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 어린이 도서관은 책과 다양한 체험을 연결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역할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네.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 역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직접 만들고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도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 김선영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고 그 내용과 연결된 만들기나 놀이, 발표 활동까지 함께 경험하면 아이들이 책을 훨씬 더 재미있게 느끼고 배운 내용도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활동하다 보면 협동심과 사회성도 자연스럽게 길러지는데요. 아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은 도서관이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마음껏 상상하고 질문하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도서관에서 새로운 경험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프로그램은 접수가 시작되면 1시간 이내 마감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특히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체험 중심 프로그램은 비교적 빨리 마감이 됩니다. 올해도 많은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즐겁게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마련됐다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여름방학에는 유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먼저 여름 속으로 풍덩 우리 가족 예술 놀이터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그림책을 읽고 다양한 예술놀이를 즐기는 가족 프로그램인데요. 책을 읽은 뒤 만들기와 오감놀이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책 속 이야기를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유아를 위한 세계로 떠나는 북캉스도 눈길을 끄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의 동화를 읽으면서 문화와 생활 방식을 재미있게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초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마술을 배우며 발표력과 자신감을 키우는 자신감 업 매직 스피치, 바둑을 통해 논리력과 집중력을 기르는 생각이 쑥쑥 두뇌 플레이 바둑,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알아보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꿈을 찾는 진로 탐험대도 준비됐습니다. 무엇보다 연령에 따라 관심사와 발달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인데요. 유아는 놀이와 오감 체험 중심으로, 또 초등 저학년은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활동으로, 고학년은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서 아이들이 더욱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 김선영 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은 방학 특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꾸준히 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어린이 사서단을 운영해 아이들이 북큐레이션, 도서관 홍보, 인터뷰 활동 등을 통해 실제 사서의 역할을 체험하고 책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독서 동아리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대학교가 함께하는 찾아가는 우리 동네 늘봄학교, 그리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인 북적북적 생각사람 한마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9월 독서의 달에는 작가와의 만남, 공연, 체험행사, 전시 등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책을 읽는 즐거움과 다양한 경험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하겠습니다. 네, 이번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은 7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올여름에는 도서관에서 책과 놀이, 체험이 함께하는 특별한 방학을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보내보셔도 좋겠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 만나보죠. 강원을 대표하는 전통 농악이죠. 원주 매지농악이 올해 무형유산 지정 20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이번 주말에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원주 매지농악은 1994년 보존회 창립 이후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전통 농악인데요. 마을 제의와 공동체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어 영서지역 농악의 전통을 잇는 대표적인 농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6년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국내외 공연과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려왔는데요. 올해로 지정 20주년을 맞아 원주시 역사박물관과 원주 매지농악 보존회가 함께 오는 5일 오후 1시 댄싱공연장 주차장 상설공연장에서 전승활동 공개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대금 산조와 축원 비나리, 설장구, 원주 시민국악 관현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강습생 길놀이, 개회식, 원주 매지농악 20년 경과보고, 축하 공연과 원주 매지농악 시연 등으로 이어지고요. 원주 매지농악의 역사와 유래를 소개하는 전시를 비롯해 민속놀이와 국악기 체험, 캐릭터 만들기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이 됩니다. 네, 원주 매지농악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행사 소식이었고요. 책 읽는 즐거움을 여행처럼 즐길 수 있는 독서 행사가 강원도에서 펼쳐진다고요?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오는 8일부터 독서 명소 도장 찍기 프로그램인 체크인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도내에서는 강릉의 강다방 이야기 공장, 평창의 동화나라, 동해의 잔잔하게, 인제의 책방 나무야, 그리고 원주에서는 책방 걷는 토끼까지 총 5개의 동네 서점이 참여 기간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 도장 찍기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하는 건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참여 서점을 방문해 독서 여권을 발급받은 뒤에 책을 구입하거나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도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은 도장 적립 내역을 공식 누리집에 인증하면 적립 개수에 따라 도서 상품권, 여행 독서 꾸러미, 무선 이어폰 등 풍성한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온라인 공간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책력 인증 프로그램도 어제부터 시작되어서 공식 누리집을 통해 독서 인증샷을 남기거나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필사하고 백자 서평을 쓰는 등 다양한 독서 임무를 놀이처럼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동네 책방을 찾아서 책도 읽고 독서의 즐거움과 함께 특별한 추억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책 얘기 관련 소식일 것 같은데 원주를 문학의 도시로 만든 상징적인 인물이죠. 박경리 작가의 문학 정신을 잇는 전국 청소년 100일장이 올해도 열리죠. 맞습니다. 원주시는 박경리 작가의 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청소년들의 창작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26년 박경리 전국 청소년 100일장을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은 전국의 14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으로 운문과 산문 가운데 한 부문을 선택해서 응모할 수가 있고요. 예선 접수는 바로 어제부터 시작이 돼서 오는 8월 31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가 이뤄집니다. 자유주제로 쓴 작품 한 편을 제출하면 되는데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오는 10월 17일 원주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열리는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되고요. 참가 방법과 자세한 일정은 원주시와 박경리 문학공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문학인을 꿈꾸는 전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치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우리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더운 여름에 시원한 곳에서 책을 읽으면서 무더위를 이겨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한편의 글이 미래의 문학가를 탄생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소식 알려주셨는데 문학을 사랑하는 전국 청소년들의 또 많은 도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100일장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2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한대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